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티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TV가 함께합니다. 저는 도티입니다. 소방안전을 알려드릴 서강윤입니다. 와, 네. 엄청 혼남이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히 도티님도 너무 제가 잘생기셨어요. 오징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장유준 학생이 소방관님 멋있어요. 심어두신 거 아니죠? 네. 또 영풍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원격으로 안전나방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바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긴급신고 요령 방법이에요. 긴급신고에도 요령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사실 전화로 사고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혹시 도티님께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어요.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고가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긴급신고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퀴즈. 사고가 났거나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는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리 재하 학생은 112, 영선 학생은 119, 갈렸어요. 근데 범죄 신고는 1129, 화재 신고는 119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119와 112가 통합돼서 위급 상황에는 둘 중 어디라도 신고를 하면은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119를 누를까 112를 누를까 이 순간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통합 관리된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둘 중 하나를 눌러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희 학생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신기하대요. 그럼 도티님께서 실제로 긴급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상황극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보세요? 119죠? 여기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네, 여긴 119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는 위치가 어디시죠? 여기가 잘 모르겠는데? 그 위치 추적 안 되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전화를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당황한 바람에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너무 당황해버려서 위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긴급신고가 정확하지 않다면 구조대가 사고 난 곳까지 오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그럼 위치를 만약에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지우 학생은 사고 났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거 맞죠? 라고 또 얘기를 해줬네요. 네, 맞습니다. 김동석 학생은 네이버로 지도를 찾는다.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들 쓰니까 그 지도 어플을 바로 켜가지고 이렇게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가서 보이는 걸 말해요. 라고 뿌띠빠띠 학생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내가 있는 위치를 아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고가 난 곳 주변에 큰 건물이 있거나 상호나 전화번호를 살핀 후에 신고를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영풍초등학교 옆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큰 맞습니다. 상징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큰 건물이나 좀 특징 있는 건물이 없을 땐 어떡하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전봇대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사진처럼 전봇대를 보면은 전주 번호 찰이라는 작은 표시가 있는데요. 앞 숫자 4자리는 위도와 경도, 그 다음에 뒤 4자리는 세부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꿀팁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맞아요. 고유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알려주면 위치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번호라고 적혀 있는 게 저는 단순히 그냥 라벨인 줄 알았는데
그 승강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엘리베이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네.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고속도로 갓길을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갓길을 보면은 상단은 초록색, 하단은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숫자가 적혀있는 이종좌표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고속도로가 시작한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를 알려주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 차 타고 이동할 때 이런 고속도로 갓길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위치만 알고 제대로 신고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누가 어떤 이유로 어디가 아픈지 의식과 호흡이 있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빠가 쓰러지셔서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지금 의식이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아니, 거죠? 정답이에요. 그리고 환자의 나이, 지병, 먹고 있는 약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현재 45살이시고요. 지병은 딱히 없으세요. 이런 정보까지도. 근데 진짜 잘하시는데요. 이제 신고자의 이름과 예비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구조대가 오하기까지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평소에 이런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긴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바르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효 학생 말이 맞아요. 당황해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사실 환자의 상태라든지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장난 전화는 안 되죠. 요거 장난 전화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장난 전화는. 긴급 신고 번호로 실제로 장난 전화가 많이 오나요? 네, 엄청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00건의 장난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평균 600건이면은 하루에 장난 전화가 최소 2번 이상씩은 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고 전화가 와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끊어버리거나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난 전화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불이 났어요, 환자가 있어요 라고 거짓 신고를 해서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할 경우에는 무려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런 과태료도 무섭겠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장난 전화나 거짓 전화 때문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구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긴급 신고 전화로 장난 전화를 하시면 해당 지역의 안전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장난 전화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장난 전화 하지 않는 걸로 약속. 네. 공원 같은 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뭐 나무밖에 없고 공원 이름도 모를 때. 공원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은 공원에서 조금만 나와서 전봇대를 찾거나 주변에 다니는 분들한테 빨리 이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만약에 긴급 상황에 핸드폰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또 해줬어요.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핸드폰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주변에 어른들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빨리 요청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우리 재준 학생이 소방관님은 어떤 훈련을 하세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훈련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불 끄는 훈련도 하고, 뭐 로프 타는 훈련도 하고, 환자 생명을 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훈련을 항상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소방관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의 안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타임을 지키는 올바른 긴급신고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꿀팁의 날이라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멋있다. 그리고 최혜란 학생은 장난전화 노라고. 네. 또 이렇게 소감을 남겨줬고요. 이제 끝인가요?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